아하. 어머, 노트가 되게 예쁘구나. 얼마나 말랐으면 이런들 다 지나가네. 자, 여러분 일단 뒤에 문제들부터 마저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리함수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인가요, 이제? 봅시다.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이건 뭐 방법이 없죠. 그려야죠.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k인 직선, 이 교점이 없도록 만들어줘야죠. 따라서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야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떠합니까? y는 밑에가 음수입니다. x 더하기 1이죠. 위에도 뭡니까? 음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죠. 어머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니야? 이거 플러스 2로 결정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니까 얘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참고로 x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제 너는 분모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요. 위에 분자는 양수죠. 2x 마이너스 2 맞죠? just moment 0보다 작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어마 이것도 약분되네. 마이너스 2네. 바야흐로 x가 0 이상이면 분모가 x 더하기 1분의 분자도 양수 2x 마이너스 2로서 이제 얘가 멀쩡한 분수함수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y는 2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1,0을 지나주고요.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요렇게 생긴 분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0 이상에서만 그리라.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0 이상에서만 이렇게 점근하듯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마이너스 2를 계속 반복시키고 이 위에는 여기 2다 이거 2 점근선 대신에 2를 그려라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두 번째 친구는 누구예요? y는 k로 묶어주면요 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을 때 교점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뭐하래? 교점이가 없다니까? 여러분, 교점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긴 한데 0은 안 되네. 참고로 기울기가 0이면 어쨌든 교점은 없어요. 근데 기울기가 0은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양수가 되면 저기서 만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계속 걸리니까 무한대로 가다 보면 어차피 만나잖아. 그래서 얘를 넘는, 즉 여기서 너를 지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날 때 기울기를 상상할 수 있어야겠고,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완벽하게 그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찍 그렸는데 네가 설령 여기서 만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는 건 또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래프가 굉장히 제가 지금 좀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렸는데 내가 보기엔 안 만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1,0이라서 이렇게 되면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했을 때 여기 x절편 y절편인 거 구해보면 알 수는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네가 엄청 작은 값이었어.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는 이렇게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접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 한다면 그때는 접선을 구해줘야 되겠죠. 맞죠? 지금은 좀 이따 이제 계산해보고 확인만 해볼게요. 그 다음엔 뭐야? 여기 지날 때죠. 마이너스 1,2 지날 때 사이에 존재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너를 지날 때 기울기는 1입니다. 기울기는 1인데요. 여러분 기울기가 1이라고 하면요. 여기 뭐야? 0, 마이너스 1 지나죠. 0, 마이너스 1 지나고 1 넣으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1 넣으면 1,0 지나요. 어머, 1,0 니도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네? 그지? 이거 확인해 줘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 한번 해줄게요. 1,0을 교점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면 여기 위로 가도 접하니까 안 될 거고, 여기가 우연찮게 접점이었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여기 뭐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확인해 주러 가겠습니다. 너와 네가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뭘 어떻게 확인해? 갖다 놓고 푸세요 그냥. 아, 예. 1이 0이 아니라면 1 말고 또 다른 교점이 있는지 확인하면 x 더하기 1은 2여야 되니까 x는 1. 뭐야, 중근이잖아. 아, 그렇네요. 참고로 이제 야분변에 곱해가지고 옆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풀어도 x-1의 제곱인 중근 나옵니다. 무슨 뜻이었어? 여기가 우연찮게 접하는 그래프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돼서 접하는 모양. 이게 1,0이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고요. 뭐 그런 모양이 된 거라고. 됐지? 그렇기 때문에 1은 안 되고 요거보다 크면 되고. 왜? 1에는 어쨌든 교점이란 게 있는 거잖아. 1에는 어쨌든 교점이란 게 있잖아. 너는 뭐 여기 지날 때 기울기는 구해보면 K가 얼마죠? 마이너스 1,2와 너를 지날 때의 기울기니까 K는 2분의 6, 3이네요. 3은 뭐 별 문제 없죠.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K의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큰데 3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1의 등호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보기 봤는데 1의 등호 아무도 안 들어가 있네. 진짜 너무한다, 맞지? 응? 문제를 낼 거면 1번 보기를 1 이상 3 이하로 내는 게 낫지 않니, 친구들? 자, 하여튼 우리에 대한 배려심이 좀 쩔었다고 봅시다. 1에는 등호를 모두 빼준 친절한 문제였습니다. 22번. 그럼 마이너스 2가 점근선, 1이 점근선이잖아. 0, 마이너스 2와 1, 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상당히 커다란 느낌의 유리함수가 그려져야 돼요. 왼쪽 문제 조금 겹쳐버렸는데 계속 볼게요. 문제 1의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2, 1인 원가. 아, 그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1, y는 1이었으니 너의 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대칭성에 의해서 당연히 4개가 만나게 되겠죠. 아니, 원을 너무 작게 그리면 못 만날 거고요. 적당히 크게 그렸더니 뭐가 되었다? 여기에 하나, 둘이었다면 여기에 또 하나, 둘이라는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점의 좌표를 이렇게 둘 때 y끼리의 합, x끼리의 합을 이렇게 얘기해보자. x1, x2. 자, 순서대로 좀 겹쳤는데 이해해라. x1, y1. 얘가 두 번째니, 그렇지, 점근선 넘어가기 전에 얘가 두 번째 x2, y2. 이때 점을 x3, y3, x4, x4, y4. 뭐 구하래? x1과 x4의 합을 구하래. 헤이! x1과 x4의 합은요, 대칭성에 의해서 x1 더하기 x4의 합은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의 2배가 돼야 되겠죠? y2와 y3도 뭐야? 대칭성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개 쉽네. 자, y2와 y3. 이게 이해만 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y좌표 1의 2배가 되어야 돼. 따라서 이거 분의 이거라고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겠죠? 23번. 물론 문제를 이해를 못했으면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해요? 하면서 되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원 반지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크든 간에 대칭성에 의해서 무조건 답은 저렇게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x-2분의 k 더하기 x 2분의 k라는 fx의 그래프가 있고요. x가 4 이상일 때만, k가 4보다 클 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고요. p 2,2분의 k. 이거 뭐예요? 점근선이 x는 이거, 2분의 k가 또 y는 2분의 k가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이 교점, 대칭점이죠. 대칭점을 기준으로 뭐를 생각해 보라고. 대칭점을 기준으로 그 OP를 만나는 점 중에서 A, 원점이 아닌 점을 A, 또 대칭점 P를 지나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 L이 있는데 뭐 그렇게 그려졌을 때의 뭐를 1, 3에서 만나는 점 B, X절표는 C, PB A와
PCR의 넓이에 뭐를 구해봐라. B가 있게 된다면 K는 얼마였을까? 이런 걸 구해보라고 하네요. 시킨 대로 하나하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듯한. 한번 같이 보자. X는 2라는 점근선이 있었다면 2분의 K는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K가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참고로 X에 0 나오면 원점을 지나는 모양의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져 있게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잘 그렸죠? 굿. 그래서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O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를 그었을 때 여기 A가 있어요. A 좌표는 상당히 쉬운데요. 원점과 너가 대칭이기 때문에 2,2분의 K에 대칭하도록 그려주면 4,K가 점 A의 좌표가 됩니다. 물론 좌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 좌표를 맹신할 건 아니지만 좌표 일단 잡아봤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안 잡을 이유도 없죠. O는 원점입니다. 얍! 그 다음 뭐야? B를 그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인 직선을 그린대요. 얘랑 거리가 똑같죠? 일부러 그렇게 그렸나 봅니다. 여기서 거리가 똑같이 2가 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P를 지난 직선인데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이 2가 되는 직선을 그려서 여기에 교점을 B, 여기에 이 교점을 C라고 한 거예요. 잘못 그렸네? 자, 하여튼. 왜냐하면 지금 B와 여기에 대칭된 점을 예를 들어 D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뭐라고 강조했어? S1의 넓이 2배 해야 S2라고 했지. A랑 B를 연결해서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O와 D를 연결한 게 이 넓이가 얘랑 똑같은 S1일 건데 이게 2배가 돼야 되니까 D라는 점은 P와 C의 뭐여야 돼? 중점이어야 하는 거였죠. 그죠? 제가 그린 그림은 좀 아쉽게 틀려 먹었습니다. K가 이거보다 살짝 작아야 되나 봅니다. 후세드 짜이튼. 아니면 K가 더 커야 되는가요? 후세드 그림을 또 똑바로 못 그리지. 그림을 잘못 그려서 미안해.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그러게. 계산을 다 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길이가 이 길이와 같아야 한다. 야, 그래서 대칭되는 B를 구해서 찾자. 이건 좀 에반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자, 일단 직선 L부터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를 지나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2인 그런 직선이에요. 됐죠? 너를 지나고요.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x는 2, y는 2분의 k. mx-y-2m 더하기 2분의 k가 제로였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절대값 개별로일 것 같네 이거. 자, 2m 2분의 k 이렇게 되겠고요. 네가 뭐다? 길이 2여야 한다. 따라서 제곱해주면 4m제곱 마이너스 2이 곱해주면 2mk 더하기 4분의 k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다. 샥! 샥! 우리가 원하는 건 기울기예요. m, 2mk는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였을 때 m은 양변을 2k로 나눈 것입니다. 와, 별론데. 여러분, 계산해서 좀 접근해 보려고 했던 안 될 것 같은데. 자, 2k로 나누면 k분의 2죠. 뭐 의미야 있죠. 8k분의 k제곱 마이너스 16 뭐 이런 거긴 한데 sad.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이용해서 교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기울기가 2인 걸 좀 활용을 해줘야지. 기울기가 2인 걸 무슨 수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은 계산해서 풀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별로였어요. 물론 하면 나오긴 하겠죠. 야,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했는데 기울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계산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 잘 들어. 너랑 나랑 같지. 뭐야 이거? 합동이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 같다. 이거 이해돼요? 요 각도도 같죠. 막곡대니까 따라서 지금 이 삼각형 넓이가 이거랑 같다 하면
그지? 자, 여러분 잘 봐. 이 길이 2인 거 확정된 거 이해돼? 이 길이 2인 거 확정된 거 이해돼? 이거 뭐야? 한 칸의 넓이라면 얘가 몇 칸이라고? 똑같이 한 칸인데 얘는 몇 칸? 두 칸이잖아. 여러분 같은 꼭지점이죠? 같은 꼭지점을 삼각형을 나눴는데 이거 2대 1의 넓이의 비가 그럼 누가 밑변 혼자 2대 1 하는 거지. 따라서 이 길이가 2라면 이 길이는 4여야 되니까 C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어야지. C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어야지. 끝났어요. 예, 끝났다. 선생님 기울기를 구해보면 물론 기울기를 아까 구했으니까 여기랑 연립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너와 너의 중점이가 뭐야? D지. 너와 너의 중점이가 D라고 했었잖아. 따라서 D는 뭐예요? 너와 너를 더해서 중점이가 마이너스 1,4분의 K잖아. 얘가 뭐야? 이 함수 위의 점이어야 되겠죠. 대입해서 그냥 K값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B점의 좌표 구해서 해도 되나요? 뭐 그래도 되는데 굳이 왜 그 왜 구하고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1,4분의 1을 데려 박을게요. 4분의 K라는 친구는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K지. 통분의 6 11호 통분 다 할까? 그냥 3K 통분을 할 바에는 그냥 11을 곱한 게 낫지 않나요? 동욱이 바보. 네. 멍청하면 고생을 좀 하는 듯함. 너무 멍청한 나머지 한번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6을 곱해주면 3K, 11을 곱해주면 3K, 마이너스 4K. just moment. 이게 맞아? 나 뭐 잘못한 듯함? 잠깐만요. 이게 그냥 대입해서 값이 나와, 이게? 뭐 잘못 대입한 거 아니야? just moment. 야가 이거인 걸 확인했고, 야가 야랑 대칭되겠고, 그 야가 2배 된 게 이거겠고, 야를 옮겨 그리면은 요거랑 요거의 각도가 같다. 아, 여러분 미안. 이거 좀 잘못했다. C가 4,0이 아니네. 아, 그림이 개판 났으니까 잠깐만 다시 그릴게요, 그냥. 아, 잘못 봤네. 거기가 2가 아니네. 이런, 빨리 볼게요. 걔가 있네. 그걸 좀 잘못 봤네요. 됐죠?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가 A고요. 아, 이런 잘못 봤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길이가 너와 같은 애를 여기 그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그었을 때 요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이 있어서 B 여기를 잠깐 뭐 D라고 하면 D, 여기를 C라고 잡아볼게. 요게 이렇게 잘린 넓이가 요 넓이랑 요렇게 계산이 되어서 같은 거고, 요거가 이렇게 옮겨져서 이제 2배가 되면은 안 되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sorry. 다시 한번 볼게요. 잘못 봤네. 자, 어쨌든 너가 2였고 너가 2였던 건 맞기 때문에 요 길이가 요 각도랑 같다는 건 맞아요. 알겠죠? 200각인 겁니다. 반으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요 길이 2였죠. 요거의 길이를 모르니까 하나 잡는 것도 괜찮고, 저는 하나 잡을게요. C의 좌표를 마이너스 m, 0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m일 겁니다. 됐죠?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CP의 길이 대 2분의 K는 CP의 길이 대 2분의 K는 M 대 2다. 이렇게 되면요, 뭐가 나올게 되냐면, 뭐가 나오겠니? 아까 했던 대로 M이라는 값을 K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먼저가 아닌데. 자, 넓이가 2배라는 게 먼저예요. 넓이 2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요 넓이가 요 넓이의 2배다.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계산 없이는 못 푸나? 개헬인데? 야가 2였구요. 각이 같구요.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좀 쓰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나? 얘는 수직이었구요. 와.
이걸 써도 계산을 해야 되고 저렇게 해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봐도 반반이 중요한데 반반 무만이. 자, 두 개 연립해서 그냥 풀게요. 방법이 없다. 나 잘 모르겠어 지금. m 대 2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길이 뭐야? 루트죠. 루트 뭐야? 두 점 사이의 길이 2 플러스 m의 제곱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고요. 이거 대 2분의 k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이 곱해서 정리해도 되고, 뭐, 둘이 곱해서 정리할까요? 2분의 mk는 2배이니까 이거 4배로 나누는 대신에 루트 m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라고 해놓을게. 양변 제곱해야겠지? 너무 헬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식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요 점의 좌표를 너와 너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 길이가 같았다는 걸 활용하면 중점이니까 D점의 좌표는 너와 너의 2분의 2-m, 4분의 k입니다. 네가 뭐 해야 돼? 이 함수 위에 점이어야 되겠죠? 개헬이네. 그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이 4분의 k라는 값은 2분의 2-m 빼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k를 모두 소거하면 오케이. m이 먼저 나오네. 다행히 m이 먼저 나오네요. m 먼저 구하고 나면은 요거 이용해서 k 값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난 이거 연립해야 될 줄 알고 약간 마음 졸였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싶어가지고 2-m 빼기 4분의 2 분모 문제 2 곱했고요.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요거 뭐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분의 2는 옆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m은 6인가요?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방향이 좀 반대였네요. 그죠?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했었으면 좀 더 쉽게 구했을 것 같네요. 자, 대입해서 풀게요. 그냥 이미 나온 거. 6 집어넣으면 36이죠. 4분의 9 k제곱은 6 집어넣으면 8의 제곱 64 더하기 4분의 k제곱입니다. 따라서 호이 넘어가면 2k제곱이 64니까 우리가 원하는 k제곱은 32다. 참고로 k제곱만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방향을 좀 반대로 봤는데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이걸 했는데 잘못했네요. 요 점의 좌표가 너와 너의 중점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요거를 먼저 찾을 수가 있었네요. 2분의 k였고 너는 요렇게 잡았을 때 네가 이 함수 위에 점이었다. 계산해보니 m이 6이라고 먼저 나왔습니다. m이 6이니까요. 마이너스 6,0겠고요. 사실 m이 6이니까 k 값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 요 삼각형에서 닮은 b로 k의 값을 찾아왔습니다. 알겠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찾았고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거 알았잖아. 사실 D점을 다시 대입해봤자 의미는 없고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세요. 아까 기울기 잠깐 썼던 것처럼 직선을 만들어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원점에서 그냥 길이가 2다를 그대로 계산하시면 똑같은 요런 비슷한 식 나와서 K값 계산됩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은 처음에 이게 먼저일 줄 알았는데 먼저 하면 좀 간단해질 줄 알았는데 식이 안 간단해졌고 안타깝게도 네가 중점이란 걸 쓰니까 바로 M값을 먼저 구할 수 있었네. M값을 먼저 구하고 두 점 지나는 직선과 너의 기울기가 2다 하면은 굳이 뭐 길이가 같은데 크기 이게 나눌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냥 두 점을 지나는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이 너까지의 거리가 2다. 공식 써서 계산해주면 K값 계산될 거예요. 24번. 허리야. 자연수N에 대해서 원과 곡선이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 식었지. 자, 아직도 하수네. 원을 먼저 그려야지, 동우가. 원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중심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원에 중심이 원점이고 이렇게 생긴 원이 있겠죠.
이 원이 곡선 x분의 k와 k가 양수래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직사각형을 만든대요. 이렇게 대칭되는 느낌까지는 알겠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진 직사각형일 듯. 왜냐? 이렇게 그으면 이거 뭐야? 중심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으면 뭐야? 중심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고, 대칭성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서 서로 이등분하게 되므로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겠죠. 즉 네가 k 값이 아직 뭔진 몰라도 대충 막 그리면 다 직사각형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대충 막 길이다 보면 다 직사각형이다.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fn이라고 한다면 f1, 2, 3의 값을 구해봐라. 긴 변이 짧은 변의 길이의 2배가 되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변이 짧은 변의 길이의 2배가 되어보자. 2대1이라는 비를 만족해보자. 이게 되면 2대1이고, 우와, 이게 어떻게 2대1이지? 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2대1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원의 반지름 n이죠. 맞죠? 지름의 길이 2n이겠네요. 지름의 길이 2n이니까 1대2 대 루트 5랑 b가 맞으려면 쟤들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지? 참고 우리 k 값 찾는 겁니다. 얘들의 길이의 b는 어찌 되겠노? 1대2 대 루트 5니까 루트 5로 나누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된다? 루트 5분의 2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알겠지? 너가 된다. 얘는 뭐 루트 5분의 4n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k 값을 찾는다고? 오케이. 뭐 그럼 이렇게 찾아볼게. 이게 유리한 게 맞나? 모르겠네. 자.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더 빠를지 모르겠네. 자, y는 x로 잘라. 요게 n이었고요. 여기가 루트 5분의 n이었고요. 너는 루트 5분의 2n입니다. 요점 좌표 찾고 요점 좌표 찾아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좌표를 어떻게 찾으면 빠르냐 하면은 y는 x 위의 점이에요. y는 x 위의 점이에요. 네모 컴마 네모라고 하면 거리 루트 2 네모가 뭐다? 루트 5분의 2n이다.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말은 루트 5분의 루트 2n이에요. 따라서 요점의 좌표 잠깐 m이라고 하면 m이라는 좌표가 루트 5분의 루트 2n 루트 5분의 루트 2n 이고요. 얘가 루트 5분의 n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으면 요점의 좌표는 어때? x축 방향으로 뭐야? 이거 루트 2로 나눈 루트 10분의 n을 빼고 더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점 잠깐 a라고 할게요. a라는 점의 좌표는 루트 5분의 루트 2n에서 뭘 빼라? 루트 10분의 n을 빼라. 컴마 루트 5분의 루트 2n이라는 값에서 뭐를 더해라? 루트 10분의 n이라는 걸 더해라. 이렇게 써니까 값이 되게 이상한데 이거 통분하면 루트 10분의 2죠? 통분하면 루트 10분의 2잖아. 루트 10분의 2에요. 오케이? 루트 10분의 2.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n이지 이게. 둘이 빼면 루트 10분의 n. 자, 따라서 a는 뭐야? 루트 10분의 n이고 루트 10분의 2에다가 루트 10분의 1을 더했으니까 루트 10분의 3n이죠. 따라서 거리에 계산 또 해보면 딱 깔끔하게 n 나옵니다. 그죠? 얘가 뭘 지나야 돼? y는 x분의 k를 지나야 되겠지? 이거 둘이 곱하면 그게 k다. 맞나? 이거 둘이 곱하면 그게 바로 k예요. 따라서 k는 10분의 3 n 제곱이 됩니다. 1, 2, 3 넣어서 다 더해달래. 1 넣으면 10분의 3, 2 넣으면 10분의 3, 42, 3 넣으면 10분의 3, 3에 9 해서 27, 다 더하면 10분의 15를 더해줘. 40이야. 약분해줘야 되나? 5분의 21. 이렇게 마무리 됐죠.
나왔다. 어렵다. 28번 집중하시고. 얼마 안 남았다. f1x가 있고 여러 번 합성한 게 우와 fnx일 때 6번 한 거랑 36번 한 게 같으면 28번째는 뭐게? 돌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30번을 하면 같다는 진다는 얘기겠지 뭐. 아니 리얼리? 야 이거 뭔데 이게? 본제 골타 계산해. 장난 아닌데 두 번만 해봐도 짜증날 것 같은데 3번, 4번에서 규칙을 찾는다. 문제는 36번이 6번째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30번 하면 반드시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 번 더 해서 역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30번 하면은 반드시 합성 물론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두 가지가 있겠죠. 직접 계산을 몇 개 해봤는데 규칙성을 발견. 그래서 뭐 이제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럴 수도 있고 36번 한 놈이 6번 한 놈이랑 같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f 인버스 x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함수를 6번 합성한 것도 존재하겠죠. 그걸 쳐박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를 6번 한 인간을 쳐박아요. 6번 합성한 거에 역함수라고 생각해도 좋고 6번의 역함수를 한 것을 쳐박아도 좋아요. 곱한 게 아니고 합성하자고. 그게 뭐야? 항등함수 x죠. 따라서 너는 뭐야?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역함수 있으니까 이게 됐다고. 알겠지? 30번 합성하면 x야. 됐지? 너 28번 알고 싶지? 역함수를 2번 취해. 알겠지? 역함수를 2번 취하면 이걸 2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까? 요게 뭐야? F28이잖아. 두 개 줄여야 되니까. 네가 원한 F28X는 뭐야? 역함수를 구해서 2번 합성한 거다. 다시 F 인버스 X다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걸 계산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 뭐 6번, 8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야?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아마 그 규칙성 발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봤으니 모릅니다. 저도. 해보니까 규칙이 되게 간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역함수 2번만 합성하면 뭐야? 답이라는 거죠. 역함수는 못 구하면 바벌. 역함수는 공식도 있다. 그지? 뭐야? 니랑 니 자리를 바꿔. 대신에 보호도 바꾸시고요. 예, 역함수입니다. 한 번만 딱 더 합성하면 답이에요. 맞죠? 합성하면 되지. x자리에 뭐 넣어? x-2분의 마이너스 x-1을 넣으세요. 빼기 2 하시고요. x자리에 x-2분의 마이너스 x-1 넣고 마이너스 붙이시고 빼기 1 하세요. 어우 씨 힘들어. 자 이거 정리하면 뭐야? 답이라는 거지. 분모 문제 x-2를 곱해. 마이너스 2배 x-2야. 마이너스 올려줘. x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x-2야. 위에 분자 따리는 3 됐습니다. 밑에 건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었어요. 3으로 나누어도 좋겠군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이 바로 답이에요. 아 있네. 3번 1-x분의 1 됐지? 자, 역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해 봤습니다. 원래 함수를 계산 몇 번 해보면 규칙이 나올지도 모르죠.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역함수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23번을 풀 때 좀 말렸는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먼저 중점이라는 거 찍고 좌표 먼저 구하고 했었으면 훨씬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와우. 이것이 수능에도 좋은 문제가 많네. 역시. 좀 풀어라. 알았어? 3월 교육형 30번 이런 걸 좀 풀어봐야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놓고 무리함수를 좀 볼까요? 양이 훨씬 적긴 하네. 뒤에가 경우의 수는 뭐 왜 한 단원 딸이 값도 역시 20 몇 개하고 끝이냐. 스텝 3 되게 좋다. 나중에 보자. 볼 일 있겠지.
자, 다음 시간 2번 만에 무리함수와 경우의 수를 끝내야 되는데 그럼 경우의 수 스텝 3가 남네? 경우의 스텝 3는 혼자 이제 내가 푸는 건가?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무리함수 스텝 3까지 다 풀어오라 하면 다음 시간에 풀이를 다 할 수 있을까? 자, 모르겠네. 처음에 집합할 때 좀 더 진도를 빨리 뺄 걸 그랬어요. 참, 둘째 날 풀이할 때는 오래 걸렸나? 뭐 하여튼 8번이었으면 졸라 여유로웠을 때 7번 만에 할 수 있다고 대가리가 깨져 있었던 학기 초의 저를, 여름방학 초의 저를 반성을 해보면서 다음에는 8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무리함수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강조할 때 뭐를 강조했었어? 정의역을 일단 확인해야 한다 했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무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가입니다. 그 치역도 좀 확인해 두자. 물론 무리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식 안에 양수다. 이건 정의역이고요. 무리식 안에 양수가 되게 하는 x의 범위, 이게 정의역이고,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 무리함수에는 치역도 있어야 되죠. 루트 바깥에 있는 값이 이제 또 2배 돼 있을 수도 있고 음수배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더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간에 루트 값이라는 건 무조건 양수예요. 루트 뭐뭐는 양수고 거기에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음수 되는 거고 거기에 뭐 더해놨으니까 걔보다 작아야 되고 커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리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 입장에서는 뭐야? 정의역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루트 안이 양수일 것. 그러니까 루트 값이 양수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0 이상이라는 거. 루트 안이 양수다가 곧 뭐야? 정의역의 범위가 되니까 요거는 늘 꼭 반드시 필히 확인을 좀 해라. 알겠지? 야, 뭐 우리 식의 연산인데 연산은 다 할 줄 안다 봅시다. 그 음수 2개 곱하는 거는 뭐 지금 안 할 거고 어차피. 무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뭐다? 넣어야 된다. 대칭성 그런 거 없다. 무리함수의 대칭성 혼자서는 가질 수가 없고요. 무리함수가 근데 뭐야?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존재하잖아.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원래 누구의 꼭지점이야? 원래 지의 역함수인 2차 함수의 꼭지점이죠. 맞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이기도 하잖아.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뭐야? 샤넬 모양으로 대칭되어 있긴 하죠. 그런 대칭성은 가지지만 혼자 스스로가 대칭되지는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특이한 점이죠. 그게 뭐야?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무리함수의 꼭지점 중요하다. 여기서 시작된다. 무리함수는 그지? 그냥 변화 되게 간단합니다. 무리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지 증가와 감소를 둘 다 가지는 커지다가 작아지거나 불가능해요. 알겠죠? 커질 거면 계속 커지시고 작아질 거면 계속 작아지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요 그래프 따라 좀 다릅니다. 아벌 위벌이 나뉘어집니다. 요거는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근선은요 없어. 알겠지? 개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무리함수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루트 앞에 a가 있고 즉 a의 부호가 뭐야? 방향을 좀 결정하게 돼 있죠. x 앞에 b가 있었고 저 b의 부호가 x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양수여야 되는지 음수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플러스 c는 뭐야? 저것 때문에 점이 옮겨지죠. 평행이동. d와 c는 평행이동을 결정하는데 마이너스 b분의 c, d가 바로 뭐야? 꼭지점이에요. 사실상 무리함수의 전부이자 전부입니다. 예, 이게 다예요. 꼭지점 퍽 찍어가지고 A와 B 부호번서 찍찍 끄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예요. 아주 쉬운 그래프죠? 꼭지점 찍었어. 꼭지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 뭐해? A와 B의 부호를 봐. B의 부호가 뭐를 결정해? 곧 X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A의 부호가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Y가 커질 수 있는 값인지 작아지는 건지를 결정해요. 따라서 둘 다 양수라면 B가 양수고 A가 양수라면 이렇게 B가 양수이지만 A가 음수라면 B가 양수, X가 양수이지만 Y, A가 음수니까 Y가 음수죠.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게 4, 4분면 방향이죠. 자,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네가 1, 2, 3, 4분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오른쪽 위를 1, 4분면 방향이라고 하고 너를 4, 4분면 방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B가 음수였을 때 A가 양수라면 2, 4분면 방향으로 B가 음수일 때 A도 음수라면 3, 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대칭해서 높여놓은 포물선 그래프에 반틈 잘려있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첫 번째, 꼭지점을 체크한다. 두 번째, 부호를 확인해서 뭐 하자? 쭉 그리자. 알겠지? 이게 답니다. 꼭지점을 확인하자. 너 무슨 방향인데? x 앞에 보면 돼. 양수야? 양수야.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잉. 루트 앞에 보면 돼. 양수야? 그러면 위로 간다잉. 루트 앞에 보면 음수야? 그럼 밑으로 간다잉. 하면 되겠죠? 그 부호만 잘 보고 찍찍찍찍 그리시면 되고, 그리다가 만약 축과 만나면 교점이 생긴다는 의미, 절편이 생긴다는 의미니까 축과 만나면 그때 절편 값을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무리함수의 전부입니다. 끝! 위로 볼러 아래로 볼러 보면 알겠습니다. 위로 볼러 아래 볼러 아래 볼러 위로 볼러 변화는요? 커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정점은요? 꼭지점이라니까. 그러니까 꼭지점만 잘 찍으면 돼. 여러분 꼭지점 딱 찍고 뭐 하라고? 그냥 부호 확인해서 쫙 그리면 끝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제 딱 문제 하나 올수 있는 거야. 너 역함수 구해라.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건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 그리셔서 풀던지 구해서 풀던지 y는 xy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서 풀던지 뭐 이런 거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핵심 유형 딱 하나입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누가 나와? 야, 그래가지고 어이씨 B 어디 갔어? 야, 그래가지고 이런 롯데 마시기라는 친구랑 직선 px이q의 교점 우회되는 새끼 이거 구해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으로 꼭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칩시다. P의 값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Q의 값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P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P가 결정되어 있다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을 그으면 교점이 여기서 한 개. 그 다음 Y절편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여전히 한 개인데요. 두 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지날 때 두 개. 계속 두 개였다가 접하는 순간 그 다음에 빵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가 중요해? 꼭지점 지날 때 꼭지점 중요하고 그 다음 뭐야? 접할 때는 뭐 해서? 계산해서 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접할 때를 나중에 문제 하나 볼 건데 접할 때를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답이 두 개 나옵니다. 에? 말을 잘못했다. 접할 때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둘이 갖다 놓고 양변 제곱해서 풀 거 아니야? 양변 이렇게 제곱해서 막 풀어서 x에 대한 이차함수 나왔고 판별식이 0이다 하면은 좋아요 하나 나올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 교점이 두 개 있는 경우는 그냥 판별식 0보다 클 때 아닌가요? 해서 풀면은 이때 y절편이라 할 수 있는 q의 값보다는 작은 애들은 다 된다라고 나옵니다. 즉 얘들도 다 교점이 두 개라고 문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네가 식을 제곱했기 때문에 너 제곱하다 보면 뭐야? 마이너스 루트 뭐식이도 제곱하면 똑같은 식이다. 따라서 네가 뒤집어진 친구도 같이 나오게 돼서 접할 때는 운 좋게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두 개인 것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 실제 그래프는 꼭지점 기준으로 잘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과 접할 때를 기준으로 개수의 변화가 생기고 너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점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너는 실제로 그려지지 않지만 제곱하다 보니까 같이 생각되게 되는, 계산되게 되는 식인 거죠. 됐죠?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지금 뭐야? 계산만으로 풀었다가는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보고 꼭지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꼭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53쪽에 오른쪽에 보면 1등급 비법 무리함수 뭐뭐와 y는 x 더하기 ky 관계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다시피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됐죠?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쉽군. 물론 개뜬금없이 무리식 정리하는 문제에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늘 두세 문제라도 좀 풀어볼게요. 유리식 정리하는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허리야. 4번입니다. 스텝 2 4번이에요. 스텝 2.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fn, 소수 부분을 gn이라고 하자. 어이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자, fn의 제곱에다가 gn 제곱 더했더니 3-2gn이라네요. fn의 제곱에다가 gn제곱 더했더니 3-2gn이라네요. 그것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호.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걸? 자.
fn의 제곱 더하기 gn 제곱을 했더니 아 개길다. 자 3-2gn이라네. 와 여러분 이게 뭘까?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fn을 왕따 시켜. 왜? 너는 정수거든요. 물론 너는 0과 1 사이 값이고 너도 0과 1 사이 값이니까 둘 다 양수긴 한데 뭐 일단 그건 됐고 fx의 제곱은 뭐야? 정수거든요. 너 정수거든요. 따라서 정수라는 조건은 혼자 둬. 아 이거 내 치환을 좀 할 걸 그랬다. 자 마이너스 gn의 제곱 마이너스 2gn 더하기 3이 나오거든요. 이때 gn에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gn은 뭐야? 소수 부분이지. 여러분 수학에서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0 이상 1 미만입니다. 수학에서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0 이상 1 미만이에요. 선생님 1.4가 소수가 될 수는 없나요? 1.4는 소수 부분으로 0.4를 갖게 됩니다. 소수 부분은 반드시 0과 1 사이 값이에요. 알겠죠? 앞에 정수 제끼고 하는 거야. 참고로 소수 부분에 음수 쓰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4의 소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0.4입니다!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소수 부분 아니야. 마이너스 3에다가 0.6 더한 걸로 보는 거야. 0.6이 소수 부분이야.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4 찍혀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 왔다. 이게 소수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 치하면 니가 아니라 니가 되는 겁니다. 가우스 치하면 나보다 작은 애 중에 제일 큰 거. 그래서 나한테서 가우스 뺀 게 소수 부분이야. 알겠지? 반드시 양수가 나옵니다. 지워져 버려. 꺼져. 자, 여러분, 이거 뭐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어디서?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그려지는 2차 함수잖아. 이 2차 함수는 함수값 기껏해야 몇 개 못 가질 건데 그 중에 뭐가 되는? 양수이면서 제곱수인. 맞잖아. fn은 제곱수니까요. 그 다음에 양수겠죠. 그럼 뭐야? 정수의 제곱이잖아. 정수밖에 안 되죠. 되는 지혜는 몇 개 없을 거다. 여기가 일단 우리의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자, 요런 유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푼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치환을 해서 푼다. n 더하기 루트 k 미지를 할 수도 있고 n 더하기 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분리하는 거야. 정수인 놈과 아닌 놈을. 정수인 놈을 혼자 놔도 가능하면. 왜? 정수라는 조건은 강력하기 때문에 얘가 정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개 없을 수 있거든. 그러면 찾기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정수를 가급적 혼자 놔두고 소수부는 특히 무슨 아이디어를? 너. 자, 만약 더 들어가서 지금은 얘가 2차니까 소수 부분을 정수 부분으로 표현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이란 게 정수 부분에 뭐 어떻고 저떻고 정수 부분에 어떻고 저떻고로 막 표현이 돼버려. 만약에 가능했어. 예를 들면 그럼 네가 0과 1 사이라는 범위에 의해서 다시 fn에 관한 식이 fn에 관한 뭐 분수식이든 무리식이든 뭐가 되는 간에 너와 너로 표현이 된다면 fn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 fn은 근데 정수밖에 없잖아.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있겠어? 꼴랑 몇 개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규칙 찾는 거야. 얘도 하려면 할 수 있죠 사실. gx에 대한 2차 함수잖아. 2차 방식이잖아. fn의 제곱을 상수항처럼 보고요. 뭐 하면 돼? 근의 공식 쓰면 gn을 fn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존나 하고 싶어졌어. 어떡하지? 하고 싶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야겠지.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gn 뭐야 이거 더하기 2니까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면 더하기 4죠. 따라서 너 4 이하죠. 근데 자 지금 이렇게 풀어볼게. 요거 봐봐.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gn의 제곱 더하기 2gn이라서 이렇게 gn 플러스 1의 제곱 해서 정리해줬습니다. 됐죠?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gn이 마이너스 1일 때 4를 가져야 되는데 gn이 마이너스 1인 건 불가능하죠. 0과 1 사이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gn이 0일 때 3, gn이 1일 때 0 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0 넣으면 3이고요. 1 넣으면요 0이에요. 심지어 1은 비었고 0에는 차 있습니다. 따라서 fn 제곱이라는 친구는 기껏해야 가질 수 있는 게 뭐야? 0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밖에 못 가져. 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질 수 있는 건 꼴랑 1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나름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1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1도 없는 것보다 낫지.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바탕으로 보면 GN의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FN의 이건 좀 별로네요. 제곱 더하기 4에다가 자, 그럼 GN이란 건 뭐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FN의 제곱이죠. 참 여기서 GN은 양수여야 되니까 네가 0 이상이고 네가 1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식을 풀면 FN의 범위가 나올 거고 정리해보면 너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너가 가질 수 있는 치역 함수값의 범위를 구해서 FN의 범위를 구해도 괜찮고, 만약에 네가 처음에 식을 정리할 때 오케이 GN을 FN에 관해서, 즉 소수 부분을 정수 부분에 대해서 정수들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은 범위가 이렇게 식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범위가 결정돼 있어요. 0과 1 사이로. 소수 부분 무조건 0과 1 사이여야 돼. 그렇게 만족하는 FN의 값을 따다다다다 찾아주면은 몇 개 안 나옵니다. 참고로 정리를 해보니 FN은 1이어야 됐던 겁니다. 글쩍글쩍. 선생님, 정수 부분인데 음수일 수는 없나요? 없어요. 지금 양의 정수에 대해서 루트 n의 정수 부분이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1이기만 하면 다 오케이야? No. 1이기만 하고 다 오케이가 아니야. 1이기만 한다고 다 오케이가 아니야. 그럼 뭐 정수면 1인 거 다 돼? 그거 아니야. 알겠지? FN이 1이야. 네가 1로 결정되었다고. 이제 GN 구하러 가야지. 그래서 이 식도 의미가 있긴 해다. 맞지? 네가 1로 결정되었지. 1 넣으면 마이너스, 와, 아까부터 치환할걸, 시작.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G 더하기 3으로 쓸게요, 그냥. G제곱 더하기 2G, 마이너스 2는 제로고요. 근의 공식이면 G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 마이너스 1에다 3 더해서 3이죠. 야, G 양수라니까! G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야, 루트 n이 뭐였던 거야? 정수분 1이었고요. 소수분 뭐였다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따라서 루트 3이었던 거예요. 됐죠? 루트 3이었던 거고, 루트 3의 정수분은 1이고 소수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로서 집어넣고 확인해보면 3 마이너스 2gn 되는구나 하면은 끝이죠. 자, 한번 힘들게 풀어봤는데 gn 자꾸 달고 풀락하기가 힘들었는데, 자, 정수분, 소수분 문제 풀 때는 항상 정수 부분은 정수로서 결정되니까 강력한 조건이 들어있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고, 소수 부분 또한 강력해요. 0과 1 사이 값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좀 해서 범위를 주는 방법으로 많이 쓰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도 좋은 문제가 많지만 일단 반드시 설명하고 싶었던 유형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노? 어딨어? 어디 갔어? 그냥 쟤를 볼까? 직선이랑 교점을 갖는 친구 하나 보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11번은 또 귀찮은데.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쉽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형 하나 볼게요. 14번입니다. 루트 x-1에다가 k를 더한 친구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1,k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증가하죠. x 앞에 계속 양수, 루트 앞도 양수니까 증가하죠. 내가 증가함수는 뭘 했어? 일반적으로 뭐야? 역함수가 누구와 같은 교점을 가져? 증가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대체로 어디 있다고? fx와 x, y는 x와의 교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네가 애초에 y는 x와 두 점에서 만나면 역함수를 그렸을 때도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 x 마이너스 더하기 k가 x랑 교점이 두 개 만나도록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생각하기가 좀 쉽게 하려면 x를 고정시키고 루트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k를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 x 마이너스 1을 루트 x 마이너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k를 옆으로 보내버리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나마 직선 새끼가 움직이기 훨씬 쉽잖아. 거동이 불편한 내가 움직여야겠어? 아이씨 대답해봐. 자, 근데 저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인 공경 같은 건 없어요. 자, y는 x 위에다가 뭐야 1,k잖아.
따라서 봐 1,k가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데 여기 만난 느낌 정도 있어 줘야 두 개겠다. 맞지? 이런 느낌. 1,k가 점점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을 때까지는 최소 두 개가 있는데 네가 넘어가는 순간은 다 한 개입니다. 따라서 K는 1 이하여야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선생님 K가 1 이하기만 오케이예요? 그건 아니지. 1,K 이딴 데 있으면 안 만나잖아. 그래서 만나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이제 접해야 된다. 또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의 공식이 아니고 같다고 두고 판별식을 활용하셔서 됐지? 어차피 판별식 쓰려면 제곱해야 돼서 옆으로 넘겨줘야 돼요. 제곱해. 선생님 제곱을 하면 얘가 밑으로도 생기니까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죠. 뭘 생각해 귀찮게. 그냥 판별식 때려 알겠지? 나오면 그 자식 보고 결정해. 나오는 값 보고 결정해. 귀찮게 그거 하자 말고. 판별식이 뭐야? 일단 4번이 안 된다. 판별식이 뭐야? 양수인 걸 찾아. 알겠지? 교점 두 개를 했잖아. 접하는 거 전에 양수인 거 찾으면 되죠. 2k 더하기 1 해줘. 마이너스 4배. k 제곱 더하기 1로써 네가 양수해야 돼. 오케이! 4k죠? 죽었어. 그거는 4k 더하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4죠. 따라서 k가 4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선생님 k가 4분의 3보다 크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제곱되면 이래 되니까 교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아닙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하므로 4분의 3보다 큰 k가 1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할 k의 범위고요. 이걸 아까 설명했다시피 처음부터 k를 옆으로 옮겨놓고 직선을 움직여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은 얘기했고요. 단독 출제되면은 저거 말고는 사실 난이도 있는 유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어려워지겠어? 단독으로 안 나오면 되지.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같이 내놓거나 역함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리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무리함수도 2차 함수라는 역함수를 가지죠. 따라서 역함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좀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몇 문제 더 볼까요? 아니면 아니야? 너 되게 변했네. 안 본 사이에. 역시 애들은 금방금방 크는군요. 안 본 사이에 다들 뭐랄까 한 몇 달 안 보고 있으면 애들이 막 새로 막 바뀌어 있어. 막 이렇게 더 아저씨스러워져 있거나 네가 아저씨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애들이 막 확 변한다고 키도 막 커져 있고 고등학교 때 성장을 많이 하니까 더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자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풀이를 좀 하고 유리함수 앞에 스텝 3도 봐야 되죠. 스텝 3가 3단원 남았는데 이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문제를 좀 더 미리 보던지 무리함수도 한 스텝 3까지 풀던지 할 건데요. 일단 숙제는 유리함수 스텝 3와 수능 꼭 풀어라. 수능 4문제 별거 아니니까 자꾸 넘어가는 놈들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 아니다 알겠지. 모의고사 30분 문제도 있고 중요한 문제들도 많으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특히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문과는 한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을 시험에 쳤었습니다. 수능에. 즉 실제 수능에 출제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랙라벨에 있는 수능 문제들 몇 개 안 되니까 막 대충 뭐 넘어가지 뭐 하지 말고 풀어요. 알겠죠? 스텝 3 풀어보시고 무리함수는 스텝 1, 2 풀고 가능하면 3를 좀 미리 풀어 오시도록 다음 시간에 아마 3 제가 몇 문제 정도는 풀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마지막 날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아서 되겠지? 그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 할 테니까 숙제 좀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